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을 가장 궁금하게 만드는 소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닐까 싶어요. 조희대가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 혼자 나서면은 쪽팔리는 건지 아니면 겁이 났는지 법원장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생쇼를 했죠. 그런데 이런 생쇼가 오히려 역풍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사실 조희대의 어떻게 보자면 아주 경솔한 행동인데요. 그 경솔한 행동 이후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속도에 더 힘이 붙었습니다. 조희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가 나서서 까불면은 뭔가 저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내란 특별재판부, 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이 속도는 더 강해지고 힘도 더 붙게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기현을 비롯한 지금 현재 내란 재판부들이 너무 재판을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마치 윤석열을 석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작당이라도 벌이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내란의 주도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란을 주도해 놓고도 아닌 척 뒤로 호박씨 깐 놈이기도 해요.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이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닌가요? 자, 특히 내란 당시 영장전담재판부 판결 내용에 보면은 한덕수가 한 행동 그에 대해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든지 또는 방어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든지 또는 증거인멸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 방어 수준을 넘지 않았다든지 아니 원래 증거인멸은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증거인멸은 자기 방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증거인멸하지 남 위해서 하겠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 수준을 넘지 않았다. 글쎄 그게 무슨 기각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방어든 남의 방어든 증거가 인멸됐으면 그거는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되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해괴한 논리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란 특별재판부가 신속하게 설치되는 절차가 들어간 거죠. 특히 윤석열이 벌써 한두 달째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기현은 윤석열을 그냥 가만 내두고 있죠. 출석 거부하든가 말든가.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바로 이 점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적 요구이고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관련된 법안이 제출이 됐고요.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는 이 관련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통과된 거나 다름없어요. 국힘당에서 계속 방해를 놓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조만간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으로 보자면 9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요. 추석 전에는 본회의 통과가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추석 전에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지만 그런 조희대의 깽판이 오히려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힘을 보태준 셈이 돼버린 거죠. 조희대는요,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디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내란 특별재판부 이게 왜 위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한겨레 기자가 조금 질문을 이상하게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잘 받았죠. 그러면서 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이거는 국민이 정하면 되는 거다. 원래 법원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법원에 어떤 권한을 주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근데 국회가 법률로 정하겠다는데 왜 법원이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지키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 회의에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관을 특별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관련된 법안, 현재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을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등에는 법률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률로. 법원의 조직, 법원의 구성, 법원의 권한, 이거 전부 다 법률로 하라고 정해져 있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법률로, 내란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이 뭐냐? 법률이라는 게 바로 국회가 제정한 법령이, 국회가 제정한 그 규정이 바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글쎄요, 계속 판사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들도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죠. 심지어 모스탄 같은 해외 극우 세력들까지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 제가 어제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법원 조직법을 잘 보면은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들어도 상관없다. 대법원을 하나만 두라는 규정이 없다. 대법원의 구성, 대법관의 수, 판사의 자격 및 임용 방법, 각급 법원의 구성과 판사의 배치, 전부 다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을 몇 개나 둘 수 있는지, 대법원장은 또 몇 명은 둘 수 있는지 모두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심지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디 갔지?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102조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4조 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에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가 정하면 돼요. 각급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가 정하면 돼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예, 대법원장 임명하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헌이냐? 제가 어저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죠. 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조희대하고 전국 법원장들이 뭐 마라톤 회의를 했는지 경보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거를 판사들의 내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희대는 이렇게 내란을 시작을 하면은 지가 이제 사실상 조희대가 선동을 한 거죠. 조희대가 선동한 내란이 시작되면은 어쩌면
민주당에서 아뜨거 하면서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겠죠. 하지만 조희대의 이 같은 행동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내란 재판부에 속도 내는 민주당이라는 기사가 오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그래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특별대법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안에 전담재판부를 하나 따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게 왜 위헌이 되느냐? 그리고 기존 법관들 중에 적절한 판사를 추천을 하자. 그리고 추천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요 절차예요. 이게 왜 위헌이냐, 왜 위법이냐 라고 명백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가사, 소년재판 이런 걸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한정혜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조사했는데 60% 이상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찬성하고 있죠. 한정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 전담재판부 이거 법원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스스로 안 만든다면 입법부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이미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업자득이다. 사법개혁은 결국 조희대가 불러일으킨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백혜련 의원도 같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강덕구 의원은 좀 더 강한 어조로 지적을 합니다. 을사 오적은 전부 판사 출신이었고 7, 80년대 우리나라 사법부는 독재의 하수인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자 사법 초유의 일정을 앞당겨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이른바 초고속 파기환송심을 벌이죠. 초고속 전원합의체를 통과시킵니다. 일주일 만에 전원합의체가 그냥 뚝딱뚝딱 끝나버렸어. 그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따구 짓을 한 법원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게다가 지난 내란 과정에서 조희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군사법원이 생기면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돼서 군사법원이 강화되면은 군사법원에 관할을 넘겨야 되는 사건들이 생기는데 자, 그때 어떤 사건을 군사법원에 넘길 것인지 그것을 논의합니다. 언제? 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날 밤에 1시간 뒤에 법원 관계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선포를 해요. 이거는 계엄에 동조한 거죠. 계엄에 동조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둘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조희대는 내란 사범들을 옹호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란이 벌어진 직후 윤석열이 아직 탄핵조차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에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대선이 치러지는 그 시점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둘 다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진압을 방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막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장이 재판권을 남용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게 명백합니다. 탄핵 사유예요. 그걸 왜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둬야 합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대법원장 밑에서 어떻게 내란 재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강덕구 의원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강덕구 의원은 이렇게도 말하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의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했던 판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니까 벌떼같이 일어나 집단행동을 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과연 판사들이 할 짓이냐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판사들이 할 짓인가요? 판사들이 이래도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조희대가 뻘짓거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 민주당이 오히려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뭐 박희승이라든지 박범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했죠. 그런데 조희대가 저런 짓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박희승도 더 이상 입을 나불대지 못하고 있고 박범계도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로서는 자충수를 둔 거죠.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은 더 빨라지게 됐고 더 힘을 받게 됐습니다. 내일이 이제 월요일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이 진행될 겁니다. 문제는 여론의 뒷받침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물꼬를 터줬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 시민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 서초동으로 가야 돼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희대가 내란 진압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윤석열이 권좌에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조희대는 사법 내란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 내란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조희대의 사법 내란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희대는요, 단순히 이번처럼 법원장 회의 하는 걸로 끝낼 새끼가 아니에요. 조희대는 2차, 3차 내란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내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을 초월하는 게 될 겁니다. 아니, 법원에서 이런 짓까지 해? 그런 짓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게 조희대입니다. 조희대는 그러고도 남을 놈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쭉쭉쭉쭉쭉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론전도 계속해야 합니다. SNS는 물론이고요. 각종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서 이 문제가 왜 생겼으며 왜 내란재판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요. 조희대가 계엄에 동조했다. 윤석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대법원에서 비상회의, 그러니까 비상간부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란 관련된 논의가, 그러니까 계엄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돼요. 대법원 관계자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한다? 법원의 관할, 이 관할에 대한 얘기를 했답니다. 군사법원에 관할권을 넘겨줘야 되는 사건이 있거든. 그 얘기를 했대. 그렇게 처음에 보도가 났어요. 근데 슬그머니 그 내용이 없어지죠. 아니,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인데 대법원이 관할권을 넘겨준다? 계엄 선포 때문에 생기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을 넘겨준다? 그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조희대는 뻔뻔스럽게 자기가 내란이 잘못되었다, 계엄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 행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란에 동조했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했다. 이 점을 우리 명백히 밝혀야 되고요.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됩니다.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 당연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내란에 동조했고 계엄을 합법화시키려 했다는 점.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 점을 우리가 계속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의대는요, 판사들을 동원한 사법 내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황당한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할 거냐고요? 자, 그 얘기는요, 제가 다음 주제, 네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자두님께서 조의대는 왜 내란 수사 안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자, 그 얘기도 제가 다음 주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